미국 주식 어려우세요? 저와 함께 무작정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립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타입니다. 네, 오늘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줄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인데요. 저희 오늘 진짜 이제 제가 기대되는 내용을 준비해 주셨어요. 맨날 기대. 연습생에서 이제 못 믿겠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심이라고는 별로. 월가워즈. 저희가 사실 이제 6월에 미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리츠 특집을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2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왜 2탄을 준비했냐면 네. 그때는 제가 그 리츠를 제가 부동산 투자를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네네. 때문에 잘 모르다가 이제 물건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드디어 하나 찾았어요. 우리나라요? 아니면 미국이죠. 어느 지역에 딱 좋은 거 그런 걸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우와. 그러니까 그냥 우리 보통 지금까지 들었던 리츠들은 뭐 미국에는 다양한 리츠가 있고 리츠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뭐 통신 커버하는 리츠도 있고 인터넷 리츠도 있고 뭐 리테일 리츠도 있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네요. 그런 거는 잘 지난번에 갖다 얘기했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한 걸 뭐 두 번 바쁜 시간에. 이번에는 진짜 미국 부동산 물건 분석. 네, 물건 분석이고 저는 이제 왜 했냐면 이거 하나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 네네.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많은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나는 무슨 뭐 텍사스 지역에 있는 무슨 상가 건물들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럼 제가 다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텍사스 무슨 예를 들어서 그런 뭐 그런 상업지역, 커머셜 뭐 쇼핑몰 네, 쇼핑몰 리츠 치면 딱 그렇게 나와요. 그런 관련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봤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찾아낸 거라고. 와, 알겠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귀한 와. 정보. 네. 자, 그런데 사실 아니 한국 부동산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냐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일단 저희가 6월 21일쯤에 올렸던 네. 1탄 네.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오시고요. 그러면 우리도 미국 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거기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이거 검색하기 쉬우라고 제목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리츠라면 가능하다를 검색하시면 이제 네. 유튜브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 1탄 지금 보고 오시고요. 네. 자, 이제 2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동산이 이렇게 지난번 꺾인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데 부동산이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네. 팬데믹 이후에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위 다운타운에서 좀 주택가로 좀 갖고 주택가 있는 사람은 더 멀리 좀 더 여유가 있고 애들끼리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더 넓은 쪽으로 갔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자재값도 상승하면서 네네. 집값 자체가 지금 그 건축비가 좀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갔고요. 또 하나 이제 인구학적으로 보면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시기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수요 자체가 좀 확대된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첫 구매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쪽에 수요도 늘고 이런 전체적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라는 것이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수요가 이제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네. 이제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외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오피스 출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심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는 거가 그런 기사가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사실. 네네.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뉴욕시 같은 경우에요.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그 뉴욕의 아파트, 그러니까 맨하탄의 아파트라고 네. 해요. 물론 맨하탄의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다운타운의 네. 미드타운의 진짜 좋은 지역들에 네네.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2분기에 미디안 가격, 중간 가격이 99만 9천 불이 나왔거든요. 와우. 그리고 1분기에 뉴욕시의 부동산 매매가 전년 동기 대비 1,150%가 늘어났다. 100%가 늘어났고요. 근데 불과 10개월 전에 보면 46%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150%니까 이게 그 이미 2019년 이후 수준으로 지금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더 많아진 거죠. 그렇죠. 아하. 네네네. 와, 진짜
정말 1년 안에 네. 왔다 갔다 아주 롤러코스터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네. 어쨌든 이제 교외 지역도 사람들이 한동안 많이 가느라고 비싸졌었고 네. 이제 도심으로 컴백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쨌든 집값은 미친 듯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비싸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집값 그러면은 임대를 보통은 하기 마련인데. 맞습니다. 이제 다운타운에 보면 워낙 이제 좀 미대한 가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체 가격이 중간값이니까 큰 는 없겠죠. 네네. 사실 보면 실제로 보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운타운에 살고 혼자 살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 집 사이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렌트를 많이 하는데요. 당연히 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정확하게 보면 리츠에 대한 어떤 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호재가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NBC의 기사를 하나 그냥 이런 것들은 타이틀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네. 그냥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거요. New York is back, man.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맨까지 나왔고 뉴욕 is back이라는 건데 네. 뉴욕이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다시 활기찬 어떤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그것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업마다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도 지금 다시 100% 회사에 와서 일을 하라는 것도 있고 네네, 그렇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여전히 집에서 일해도 된다 하는 경우가 많이 달려요. 그래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는 지금 특히 JP모건은 100% 와서 일을 하라 얘기하고 그렇구나. 네, 그리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왜 그러냐면 전형적인 금융에서의 IB 쪽은 선배와 후배를 가리키는 이런 것들의 제도가 중요하다는 거. 프렌티스 제도가 그렇죠, 중요한데 그렇죠. 이것들이 네. 바깥 따로따로 일하면 어렵다 그래서 이거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100% 일을 하라는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여전히 할 수 있다. 이런 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쪽이 많이 오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네. 우리가 작년에 봤었던 집에 가서 일해라는 아닌 거죠. 완전히 네, 돌아오고 100%는 있는, 그렇죠. 물론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고 다르겠지만. 업종마다 그렇죠. 다르지만요. 네네네. 이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제가 그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맨하탄의 임대 아파트의 매물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임대 아파트의 매물이라는 것은 임대에 대한 물량이 많이 네. 빠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때는 작년에 보면 수많은 그 어떤 팔려는 물건조차 네네. 없었고 당연히 임대하는 사람 다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임대하는 사람이 오니까 우리를 보면 뭐랍니까? 전세 물건 우리는 미군 전세였기 때문에 월세 물건 있죠. 네네. 물건 자체가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요가 높은데 그렇죠.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그런 있다라는 그런 거죠, 말씀이신 그럼.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임대료가 되게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임대료는 당연히 어찌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네. 여기서 한번 두 분한테 제가 퀴즈. 그래서 긴장된다. 비슷하게라도 맞추시면 뭐라도 제가 쏘는 거를 할 텐데요. 네네. 진짜 뭐라도 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평균이요. 뉴욕의 평균 아파트에 있죠. 아파트 원베드룸이요. 네. 원베드룸. 원베드룸. 월세가 어느 정도 이게 될까요? 중요하네. 원베드룸. 네, 원베드룸이요. 그러니까 조그만 이제 아파트 조그만 거, 화장실 하나 따로 있고 방 따로 있는 거. 좋아요. 네. 저는 우리나라 한 5배 칠게요. 우리나라 5배 쳐서 250만 원 정도? 250만 원. 네. 저는 왠지 그거보단 비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저는 한 300만 원 정도. 오. 300만 원. 300만 원?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에? 더 써야 돼요? 네,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요. 300만 원이면 많이 준 건데. 300만 원이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으면 2,500불 정도 하잖아요. 네. 그게 300만 원. 구경도 못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얼마? 잠깐만. 350? 350. 400. 400? 조금 더 한번 써보세요. 진짜요? 네, 500. 500에서 400 사이? 와, 네. 450. 네, 뭐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진짜요? 예. 근데 와, 제가 이런 걸 또 근거 없으면 우리가 진짜. 맞출 수가 그럼요, 없잖아요. 그럼요. 여러분들 제가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찾아보려면 어파트먼트 리스트닷컴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제가 이거 알고 있었냐? 저도 모르죠. 어저께까지 몰랐는데 이렇게 자료 조사하다 알았는데요. 아하. 여기 다 나옵니다 지금요. 뉴욕 같은 뉴욕시입니다. 뉴욕시 제가 네. 말씀드리면 실제로 보면 3,800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뉴욕의 원베드룸 아파트 평균이 세상에. 미디엄 에버리지 가격이 3,800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네.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노매드라고 한번 들어보신 분들. 그렇죠. 노매드라는 거가 미국의 노매드가 놀스거든요. 네네. 그 매드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 해서 네네. 딱 그 가든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위쪽 보면 이제 코리아타운인 뉴욕 맨하탄에 있을 텐데 네네. 거기가 이제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약간 위쪽이
맨하탄에서 가장 부촌이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네. 거기면 좋은 호텔도 있고 힐튼 호텔도 아마 제가 거기 있던 기록 날 거예요. 수많은 호텔이고 저거 쭉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트럼프 타워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그 엄청 네. 좋은 데인데 거기는 지금 보면 원베드룸 기준 보면 평균이 5,549달러. 그러니까 650만 원 정도 합니다. 원베드룸. 그냥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여기서 웬만한 집 살려면 한 800만 불, 5,600만 불 넘어. 800만 예, 그거 쉽지 않죠. 원베드룸. 뭐 10억. 원베드룸을 10억. 예. 엄청난 가격이죠. 이거. 근데 지금 놀랐어. 아니 저는 한 300만 원 해도 좀 비싸게 불렀다고 생각하고 오늘 나 영스타한테 뭐 얻어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 와 400만 원이 평균이고 원베드룸이 400만 원 넘는 게 평균이고. 예, 예. 그 이쪽 노매드란 노매드 곳은 쪽은 5,549달러. 600만 원. 예. 정말 충격적이네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쫙 준비해 표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네, 표 네. 한번 보여주세요. 업데이트된 것도 네네. 내놔드렸습니다. 네. 와 노매드 5,500달러, 첼시 네. 4,900달러, 네. 미드타운 이스트 4,200달러. 예. 와, Upper East Side가 3,200불이고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할렘이 저 북쪽이거든요. 와. 그쪽 네. 보면 네. 2,100달러인데. 할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할렘 맞아요? 맞아요. 예. 아. 예. 약간 북쪽에. 근데 센트럴파크 우리는 위에 북쪽. 우리 할렘을 되게 좀 못 사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곤란한데 할렘도 딱그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 할렘 맞아요. 그 할렘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여기도 원베드룸이 210달러면 상당히 비싸네요. 그러니까 수많은 노숙자가 엄청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함부로 무슨 할렘 말하면 맨하탄. 안 되겠네요. 함부로 말하면 쉽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올라서 이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렌트값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네네. 이것도 제가 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런 거 다 기사에 다 찾아왔죠. 찾아보셨어요? 찾아왔어요. 네. 몸이 딱 나왔잖아요. 여기 또 뭐라고 떠요? 영어. 영어 미국말로 한번 해주세요. 미국말로 하면은 Your rents are going to keep going up. 야, 네 한 달 렌탈값 계속 올라갈 거야. 네, 그런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올랐냐 그러면 2021년 상반기요. 평균 9.2%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올라갔냐면 평균적으로 미국은 매년 보면 2에서 3% 정도 올라가는 게 평균이었는데 네. 작년에 당연히 빠졌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는 9%가 2021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좀 올라간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항상 보면 봄이나 여름에 많이 올라가고 그렇겠네요. 가을 겨울에 좀 떨어지는 거 네네. 시즈널 이펙트가 있었는데 네. 이게 정상적인 점선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아. 작년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 워낙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니까 보여드- 이해가 되네요. 예, 예. 원래 이 점선이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이시는 그래프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다. 워낙 프로젝티드 됐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네. 워낙에 떨어졌었기 때문에 네. 최근에 많이 이제 오르는 그런 이펙트도 있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주신 다른 자료를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뉴욕 주랑 네. 뉴욕시에서 네. 집값이 이제 좀 떨어졌다가 네네. 렌트 가격이 떨어졌다가 네. 지금 이제 다시 회복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림이 중요한데 네. 그 렌트 가격이 이제 미국 전체 평균으로 보면 이미 작년 1월 수준 이미 넘어섰단 그러네요. 말이죠. 네. 렌트 가격 이제 다 회복했어요. 근데 다 회복한 거보다는 이제 정상적으로 더 회복한 거보다는 이제 막 업트렌드를 막 하고 있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이쪽에서 먹거리가 저는 항상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더라도 이미 술을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다 더 이상 마시고 있어. 네. 그럼 전 별로 재미없다고 그렇죠, 그랬어요.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지금 막 바닥을 치고 막 술을 막 엄청나게 마시기는 그런 분위기야. 네네. 그럼 그걸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영복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하나도 안 사 입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막 가니까 비키니 같은 거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키니 파는 곳이 엄청 잘 된다고. 네네. 이런 것들이 작년에 안 받아왔던 것이 쭉 막 갑자기 막 사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 네. 옷도 마찬가지. 옷도 그렇죠. 막 안 입던 걸 옷 입는데 옷이 이미 100% 이상 넘어갔다 그러면 팬덤 이주도 넘어갔을 땐 큰 재미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제가 보는 그림은 아직 정상이 회복이 안 됐는데 이제 막 근처에 가는 거. 네. 그게 저 아래속 실선이거든요. 제란에. 그게 보면 뉴욕 시티죠. 뉴욕 시티. 네. 아, 뉴욕 주가 주도 아니라 아니고 뉴욕 시티. 뉴욕 시티. 뉴욕 시티라는 게 쉽게 해서 맨하탄이거든요. 이게 바다 네네. 강에서 들어서 허드슨에 있고 딱 섬이거든요. 네. 그 맨하탄이거든요. 딱 맨하탄 지역이 지금 제가 보기에 딱 좋을 것 같아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네요. 네. 제가 다 조사해봤지만 제가 진짜 가끔 디테일이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너무 디테일한 이 절묘한 그래서 모멘텀을. 맨하탄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네, 그런 거죠, 그런 거. 네, 네. 와, 근데 와. 이거 너무 확 이해가 됐어요. 네. 이 마지막 그림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이 뉴욕 시티 네. 이 렌탈 값이 슬슬 딱 탄력을 네. 받고 올라갈 모멘텀에 지금 위치해 있고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더 올라갈 찬스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경을 다 이해했어요. 네. 지금이 좋은 적기라는 이유를 이해가 됐으니까 네. 이제 종목 얘기 좀 해볼까요? 맞아요. 일단은 그만큼 리츠나 이런 것들이 임대업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연초 대비 보면 S&P 500이 한 18% 정도 네.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등락이 있지만 네. 나스닥은 조금 덜 올라갔고요. 네. 부동산 섹터가 한 30% 정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랐네요. 그래서 부동산 섹터 리츠가 상당히 지금 아웃퍼폼하는 건 사실이 되겠고요. 6월 21일 날 저희가 월가워즈에서 몇 개 소개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메리칸 타워, 맞아요.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이제 주주였었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웰타운 기억하세요? 웰타운은 네. 이제 실버타운 같은 것들. 아, 맞아요. 맞다. 영혼들을 네네, 갖고 있는 맞아요. 거고 리얼티 인컴 자체가 이게 바로 이제 그거잖아요. 그 말씀하셨던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네네.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고 시장 대비 이기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아메리칸 타워 같은 거, 그 5G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제 어렸을 때 친구 하나가 좀 신촌으로 돼서 크고 맞아요. 네네네. 건물. 좀 사상체육과 취재를 가고 싶거든요. 와. 예, 시장은 좀 쉬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하나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아하. 이제 본론으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네. 가장 편한 것은 여전히 VNQ 같은 가장 큰 안전한 거는 리츠를 모두 갖고 있는 거가 여전히 좀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VNQ를 다시 VNQ. 한번 VNQ요. 제일 오래되고 크고. 제일 큰 리츠를 모든 한 일지 안에서 10개 섹터가 있단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아. 다 모아둔 거가 VNQ인데 VNQ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도대체 뉴욕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러니까요. 임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에서 뭐냐? 네. 제가 직접 검색해봤어요. 그치. 네. 근데 딱 보면 아쉽게도 뉴욕만 하는 것은 없어요. 아, 있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깝다. 네. 너무 작거나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네네네. 뉴욕만 하기에는 약간 또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뉴욕이라든가 제일 잘 나가는 것도 뻔하잖아요. 시애틀, 그 샌프란시스코, 네. 그 LA 이런 쪽이거든요. 네, 네. 네, 맞아요. 그건 이제 그 남부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라는 쪽이 LA라든가 오렌지 네. 카운티 이런 아래쪽이거든요. 그쵸. 네네. 샌디에고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쪽이 핫하는 것인데 그쪽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대도시 오. 아파트를 전문으로 렌트하는 어허. 리츠. 오. 그게죠. 그 오늘 기업이 딱 맞는 거네요. 오늘 와. 제가 봤을 땐 딱이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딱 이거예요. 그게 에코티 레지덴셜이라는 것입니다. 리츠예요. 에코티 자, 레지덴셜. EQR 아하. 특허예요. EQR 특허고요. 여러분들 진짜 에코티 레지덴셜이라고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이게 딱 나옵니다. 네. 또 어디 살고 싶냐? 여기 딱 살고 싶 나오는 거죠. 여기 살고 싶. 네. 와. 네. 여기요. 여기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미국의 도시 이름을 쓰든지 아니면 G코드를 치든지 아니면 딱 나오는 거. G코드라는 게 우리나라 우편 번호. 그쵸. 그래서 딱 보면 노마드의 그 지역에 딱 치면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92101인가 뭐 LA에서 그 제일 비싼 동네를 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는 그 집코드가 있어요. 그게 아마 네네. 뉴욕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치면 딱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주가는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러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걸 이제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냐 봤더니 미국에서 가장 큰 아파트 리츠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요. 오늘 현재 304개의 부동산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304개의 부동산 예, 컴플렉스니까 그 아파트 동료도 갖고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큰걸 갖고 큰 것들을 게 이제 300개. 네 개가 되겠고 집 300개 가구가 그렇죠. 아니라 그 안에 그 그 아파트도 있고 조그만 스튜디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그거가 77,900여 개의 그러니까. 임대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좋으면 좋았다 더 사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네네. 작년에 처음엔 많이 또 팔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항상 좋은 도시에 새로 들어가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보스턴이라든가 뉴욕, 워싱턴 DC,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남부 캘리포니아 그런 데 들어가 있고요. 아하. 작년 같은 경우는 덴버나 아틀란타 같은 데도 이제 새로 들어가거나 새로 네네. 들어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딱 보면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도를 하나 추가해 봤는데요. 네네.
사진 하나 보여드렸는데 제일 많은 곳이 역시 비중으로 보면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핫한 곳이거든요. 네네.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웬만한데 원베드룸 5,000불이라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5,000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많이 하잖아요. 구글에서 15만 불 받아봤자 거지같이 산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주위에서 들었죠. 네. 그러니까. 제 아는 지인 하나가 네. 또 그 딸이 네. 그 발음 한 번 해서 아마존 발음. 아마존? 그 딸이 입사했거든요. 네네. 오. 아니 그 은근히 뭐 하죠. 그리고 또 제 아는 지인 하나는 페이스북 다니는. 예. 야. 왜 네네. 다 딸들이에요. 딸들이 그렇게 똑똑한지. 아빠 뭐야 저 사람들 그럼. 네. 또 제 또 친한 친구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아들이 그 구글에 들어가고 TV에 자주 나온 친구의 소리내라 해서. 아 그래요? 아니, 찾아보면 간혹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친구 애 아빠가 저랑 친구거든요. 네네. 네. 우리 애들은 뭐 우리 애는 뭐 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구글에 들어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치면 그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친구가 네네. 있어요. 네. 우리는 여러 데 다 나왔어요. 지니어스 이런 프로에 나오고 그러면 예. 근데 보면 맨날 그래요. 돈은 좀 받는데 남는 게 없다 그러더라. 이게 아파트가 비싸서 그렇게. 월가워즈. 아니, 그래서 보면 여하튼 샌프란시스코 전체 물건의 18%가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아까 오렌지 카운티 같은 LA에 있는데요. 서던 캘리포니아에 31% 있고요. 뉴욕도 31%, 보스턴도 10%, 워싱턴 DC도 17%, 덴버가 새로 들어와서 2%, 네네. 시애틀이 11%. 시애틀이 이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대도시에 꽉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인구도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면 이런 데가 이제 텍사스에도 또 네네. 들어가겠죠. 이런 쪽이 이제 핫하다 그러니까요. 어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리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뽑은 것은 에쿼티 레지덴셜. EQR. 좋아요. 뭔가 심볼도 뭔가 좀 섹시하잖아요. EQR. EQR. 나의 뭔가 감성을 자극하는 뭔가 그런 느낌. EQ 같은 IQ 아닌. 저 심볼이 좋아 보여 이게. IQ면 좀 기분 상할 것 같았어. 나 별로 안 똑똑하니까. 네. 근데 EQ라고 하니까 감성적이야. 뭔가 있어 보여 이게. 네, 있어 보여요. 월가워즈.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그것도 리츠 특집 2탄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 지난번에는 조금 더 미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봤고 또 리츠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굵직굵직하게 살펴봤다면 맞아요. 오늘은 지금부터 모멘텀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질 것으로 시동을 슬슬 걸고 있는 이 지역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EQR이라고 하는 ETF를 소개해 주셨어요. 조금 더 이제 크게 좀 나는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BNQ. 지금부터 모멘텀을 조금 더 나는 베팅을 걸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EQR 꼭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영어 돼서 정리영어. 감사합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합니다. 좋아요. 자,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머리들이 고맙습니다.